황민호의 진짜 뉴스. 네, 경험의 팟캐스트 황민호의 진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Y뉴스 이영주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Y뉴스 이영주 기자입니다. 네, 간만에 통화를 했네요. 한 2달 넘은 것 같죠? 네,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예.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예. 어떻게 우리 이영주 기자도 어떻게 잘 지내셨죠? 저 안부 인사를 청취자분들께 한 건데 야. 저희끼리는 통화가 사전에 됐죠? 예, 청취자를 대신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청취자십니까? 네, 그러시군요. 어떻게 2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바빴네요. 네, 선거도 있었고 대표님께서 더욱 바쁘시지 않나요? 예. 지방선거 때문에 네. 제가 정신이 없었네요, 조금. 출마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뭐 먹고 사느라고 여기저기 뛰느라고. 그렇죠. 네, 먹고 선거 살기 위해. 기자들이 너무 바쁩니다. 네, 그러시게요. 아니 근데 수원에서는 어떻게 좀 이렇게 안 바쁘셨어요? 네, 예. 크게 지금 염태엄 시장님 삼선 되셨고요. 네, 예. 예상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전국적으로 민주당의 압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뭐 예상한 대로 다 들어맞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뭐 이변이 없었네요. 그렇죠. 예, TK에서도 민주당이 많이 부산시장님도 민주당이 되셨죠? 그렇죠. 네. 네. 저희는 뭐 그거와 상관없이 또 저희 나름대로 또 그 주제를 가지고 또 이렇게 또 앞으로 쭉 나가야 되겠죠? 또 오늘이 또 조금 역사적인 날인 게 예. 이산가족, 남북 이사족 그 상봉을 협의한다고 하죠, 오늘이? 그래요? 네네. 8월 10일 광복절에 예. 뭐 상봉하기 위해서 어저께 적십자에서 출발했다는 뉴스는 들었는데 맞났나요? 네, 그 남북의 그 이산가족 상봉이 그 협의가 재개되고 또 네네. 진짜 뉴스도 재개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저희 진짜 뉴스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뭐 좋은 소식이 하나 또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뭐 유튜브에다가 또 뭐 하나 만드셨다고. 네. 예. Y뉴스 외전해서요. 책 읽어주는 여자를 어제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거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바쁘시겠네요. 그것도 이거 하랴 저거 하랴 또 뭐 뉴스도 또 생산하랴. 바쁘시네. 네, 재밌어요. 아직.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어떤 주제로 저희들이 얘기를 좀 할까요? 오늘은 그 살 곳 찾아서 평화의 섬 제주 온 예멘 난민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 얘기네요. 요즘에 예멘 난민이 제주도에 이제 몰리면서 그 상황이 조금 논란이 좀 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찬성 반대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네네. 대표님 의견은 어떠세요? 글쎄요, 뭐 난민이면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받아야 된다. 이슬람 혐오 관련해서는 뭐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뭐 그냥 뭐 종교적인 거는 네. 개인 신앙의 이제 자유가 허락된 나라니까 저희 나라는.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는 네. 그런 나라인데 뭐 그걸 또 종교가 어쨌다 저쨌다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한 것 같아서.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론적으로 우리 이영주 기자는. 같이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예멘 난민을 받아야 된다. 해야죠. 예. 그래요? 그럼 뭐 예멘 난민들 이외에 다른 나라 난민이 또 이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다 받아야 되나요? 지금 제주도에서 이제 그 무사증이라고 하죠. 출입국 허가의 표 여권 찍어주는 거요. 이거 보증 없이 들어줄 수 있는 나라. 그게 이제 제주도였는데 그게 금지가 됐죠. 이제 무비자로 하는 거를 나라들은 이제 많이 축소시켰죠. 금지가 돼서 지금 난민이 더 현재로는 들어오기 약간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이번 이제 특수 케이스네, 마지막 케이스일 수도 있고. 그렇죠. 좀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요? 네, 소식 전해주시죠. 네, 출입국 외국인청, 그러니까 두 개에 따르면요, 올 들어 549명의 예멘 난민 신청자가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제주에 입국했습니다. 그중 귀국하거나 타 지역으로 출도한 인원을 제외한 486명이 제주에 체류 중인데요. 예멘 난민이 급증하자 법무부는 앞선 4월 30일 육지부 이동을 금지했으며, 그러니까 제주도에 이렇게 갇혀있는 셈이 되는 거죠. 네. 6월 1일자로 무사증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예멘인은 2015년 1명,
2016년 10명, 2017년 51명, 2018년 561명인데요. 이 중에 난민 신청자는 2016년 7명, 2017년 42명, 2018년 6월 19일 기준 549명입니다. 네. 올해 예멘인 난민 신청자의 92%, 504명이 남성이고요. 7세 미만 어린이가 9명, 7세에서 17세 청소년이 17명, 그 다음에 18세 이상 성인이 523명입니다. 네.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 제주도 제주지방경찰청은 앞선 19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정부가 예멘인 1인당 138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이런 이제 설과 관련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현재 그 발언 내용에 따르면 현재 360여 명이 생계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개별 심사를 거쳐야 한다. 아직 지원받은 사람이나 금액은 없는데 1년치 전체 지원 가능 예산이 8억 원 가량이기에 엄격한 기준을 세워 지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난민법상으로는 난민 신청 이후에 6개월간 취직이 불가하지만 출입국 관리법상 예외 규정을 적용해 취직을 허가해 줬는데요. 앞선 14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서 어선 양식업, 요식업, 취업 연계를 진행해서 각 분야의 271명, 131명 등 총 402명의 실제 취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은 제주에 체류하고 있는 예멘인 486명 가운데 402명의 취업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앞선 19일 밝혔고요. 또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은 통상 6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되는 난민 심사가 마무리돼 난민으로 인정받거나 준난민에 해당하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얻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허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유럽 정상들은 오는 28일에서 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해법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러하네요. 네. 어쨌든 간에 난민들이 들어왔으니까 저희 나라에 이제 우리나라라고 해야 되겠죠? 네. 잘 적응해서 살 수 있도록 좀, 지원을 좀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예멘 난민들이 왜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대표님? 예멘 내전 상황이라서 그런 게 발생한 그렇죠. 거예요. 네, 이 배경을 아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에서 11년에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휩쓴 아랍의 봄이 예멘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네. 예멘은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이란, 이라크,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가나 쪽, 아프리카 대륙하고 인접한 요쪽인데요. 중동 쪽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민주화의 바람이 불었는데, 예멘에 봄이 왔는데, 34년간 예멘을 통치한 독재자 알리 압둘라 살레가 하야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여기에 지금 3명입니다. 예멘에 3명이 있죠. 독재자 살레, 이 사람과, 그 다음에 부통령이었던 이제 살레가 하야를 하면서, 압두바로 만수르 하디라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살레가 물러나고 하디가 대통령이 된 거죠. 네. 예, 그런데 이제 2015년에 예멘 남부에서 후티라는 세 번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내전을 일으켜요. 네. 그래서 후티 반군에 의해서 대통령궁이 당하는 등 하디 정권이 이제 붕괴 직전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 이제 우리로 치면은 이제 중국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멘의 중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네. 예멘 내전에 개입을 하는데요. 후티의 반군 세력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적국인 이란과 친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 입장에서는 자기 집 앞마당에 적국의 세력이 생기는 게 이제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전격적으로 병력을 동원하는데 이란이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란 세력이 또 암암리에 후티 세력을 지원하면서 내전이 장기화되고 이래서 예멘 내전이 대리전이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대리전 양상을 띠면서 이제 지속되고 있는 건데 현재까지요. 이런 내전이 장기화되면서 폭격과 교전 등으로 1만 명이 숨졌습니다. 약 2,000명이 콜레라로 사망했고요. 인구의 70%인 2천만 명이 끼니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고 700만 명이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로 아사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말레이시아를 걸쳐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오는 건데요. 바다로도 오고, 그 다음에 육지로도 이렇게 오고, 말레이시아에서 제주도까지 저가 항공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타고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래도 내전 상황에서 올 수 있다는 것만 해도 큰 희망이네요, 그분들한테는.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그런 시각으로 보면 그러하죠. 또,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경찰에 따르면 예민 난민 신청자들과 관련해서 112로 이제 접수된 신고가 모두 7건이라고 합니다. 7건인데, 네. 이제 응급 환자 신고가 3건이고요. 소란 행위가 2건이고, 뭐 질의 안내, 생활고에 각 1건이래요. 네. 그래서 뭐 소란 행위 같은 경우에는 오후 이제 밤 10시 36분경에 어떤 초등학교에서 뭐 외국인들이 축구를 하는데 뭐 시끄럽다. 이런 이제 민원 같은 게 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 이른 아침, 뭐 오전 6시 35분경에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에 있는 외국인들이 뭐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 없다. 이런 신고라는 거고 이제 범죄 신고는 없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뭐, 어떻게 해법이 또 있나요? 이 관련해서? 해법은 이제 뭐 제주지사나 이제 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이제 당선되고 나서 뭐 예멘 난민 문제에 언급하면서 뭐 인도주의적 차원의 응대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국민 불안 해소하겠다. 그 다음에 뭐 부작용으로 인한 사회 문제를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이 민간이 이제 유기적 협조 체제로 국제적인 문제를 후유증 없이 대처하고 관리하는 사례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또 문제는 뭐냐면은 그 앞서 18일 기준 해가지고요. 청와대 인터넷 국민청원 게시판에 네. 난민 입국 허가 폐지, 뭐 개원을 좀 해달라라는 요구하는 그런 내용의 국민청원글이 20만 명을 돌파했어요. 네. 20만 명이 넘으면은 이제 그 중앙 정부의 관계 부처의 답변을 이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또 이제 거거든요. 국민적으로는 반감이 좀 있네요. 난민 그 수용에 대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이분들의 이제 입장은 뭐냐면 일자리. 이제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네. 일자리를 빼앗기는 게 아니냐. 당연히 그런 이제, 우려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무슬림에 대한 혐오겠죠. 이제 이런 걸로 해서 좀 청원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성이잖아요. 여성 같은 예. 경우에는 밤에 이렇게 좀 어둡고 이제 가로등이 좀 이제 뜸한 지역을 혼자 걸어갈 때는 좀 이렇게 좀 긴장을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인도적으로는 분명히 이거는 같이 이제 지원을 하고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이제 이분들은 이제 뭐 이렇게 밤에 이렇게 딱 마주쳤다 그랬을 때 약간 사실상 이제 좀 본능적으로 약간 좀 이렇게 좀 긴장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주 경찰은 그 이 난민들에게 나눠주는 팸플릿 있잖아요. 네. 그 예멘어로 되어 있는 팸플릿을 이렇게 좀 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뭐 저희들이 인도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네, 거기에 관련해서 그렇죠. 좀 해법을 좀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러하죠. 또 이제 배우 정우성 씨 아시죠? 네네. 네, 그분이 이제 유엔 난민 대사시잖아요. 아, 그런가요? 예, 예. 네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예멘 난민을 좀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SNS에 글을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한 만화가, 어떤 분이죠? 만화가신가요? 한 분이, 이분도 이제 셀러브리티신데, 그분이 이제 정우성 씨에 대해서, 그러면 뭐 몇 명 데리고 살면서, 예멘 난민들 몇 명 데리고 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라. 뭐 이렇게 해서 또 이슈가 되기도 하고요. 네, 재밌는 지적이네요. 네네. 그래서 좀 아주 지금 논방이 이렇게 좀 논란이 이렇게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뭐 아까 저희 서두에 밝혔듯이 네.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난민들이 들어왔으면 저희들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해결 방향은 알아서 이제 그 아까 원희룡 당선자가 네. 그런 해법은 이제 잘 찾아내야 되겠죠. 우리가 또 같이, 사회적으로 같이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각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난민들에게 이렇게 지원 물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이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네. 좀 온정의 손길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일자리 관련해서는 뭐 어떤 네티즌들은 뭐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좀 썼어요. 예, 쓰면서 이제 이분들을 더 이상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정의당 제주도당은요, 21일에 성명을 내고 정부와 제주도를 향해서 예멘 난민 생계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이렇게 촉구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는 입장이 좀 갈리고 있는 거죠. 또 네티즌들 가운데서도 뭐 개인적으로는 도망쳐온,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쳐온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 네. 또 저는 이거 좀 자료를 준비하면서 든 생각은 저희가 그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때 살 길을 찾아서 뭐 만주나 이쪽으로 또 이주해 가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런 것도 좀 오버랩되고 그랬네요. 예. 뭐 그거하고는 이제 뭐 틀린 건데 만주로 간 거는 약간 다를 수도 있고 많이 다르죠. 그건 좀 틀리지만 어쨌든 간에 뭐 저희들도 어렵게 살고 네. 또 격동의 기간을 또 겪은 또 힘들게 살았던 경험이 있으니까 뭐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경험이 있든 없든 간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난민을 이제 수용하는 거는 뭐 그거를 거절한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되겠죠. 거절한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래서 거절한다 그러면은 더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예. 뭐 사람이 문재인 정부가 이제 뭐 그 선거 그러니까 당선 전부터 뭐 사람이 예. 먼저다 이런 거를 많이 내세웠잖아요. 그런데 그쵸. 이제 여기서 이제 반대를 하면 뭐냐 우리나라 사람만 먼저냐 뭐 이렇게 이제 국제적으로 이미지가 심어질 수도 있다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진보나 보수나 뭐 이런 가치를 떠나서 네. 뭐 어떤 이념이든 간에 뭐 인본주의, 인도주의, 뭐 박애주의 이거는 뭐 인류 전체 공통적인 뭐 선을 추구해야 될 가치잖아요. 그렇죠. 예. 예멘 난민 분들 뭐라고 할까요? 이제 우리나라로 왔잖아요. 네. 우리나라로 이제 와서 수백 명이 계시니까 네네. 여기서 이제 조화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화적으로라든지 뭐 인도적으로 이제 지원도 하면서 이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하는 게 그렇죠.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표님 국민들이 좀 일자리 관련해서 이제 반대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좀 거센 상황이거든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그분들이 난민들을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좀 이렇게 변화하실 거라고 보십니까? 아, 그거는 뭐 제가 답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요. 네. 그거는 뭐 알아서 각자 이제 판단을 몫이니까 다 의견은 또 다 틀린 거고 각자 삶을 제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그런 가치가 있다. 거꾸로 이제 우리가 이제 만약에 반대로 난민 위기에서 이제 다른 나라에 이제 난민으로 이렇게 입국했는데 거기서 뭐 거절한다고 하면 네.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슬픈 것도 맞는데 그거에 더해서 정말 처절할 것 같아요. 정말 살기 위해서 이렇게 얼마나 멀어요. 저희 여기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도 400km도 먼데 네네. 정말 몇천 킬로를 이렇게 정말 산 넘고 물 건너서 막 오셨다는 게 좀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 그러게요. 네.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좀 잘 적응하셔갖고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뭐 사례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야지 그 뒤에 또 좋은 감정이나 좋은 선례가 또 남으니까요. 맞는 말씀이시네요. 네. 뭐 오늘 소식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또 추가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네. 우리 모두가 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 지위가 높든 돈이 많든 다 힘든데 조금 더 힘든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가 가진 거를 예. 100을 주자는 게 아니라 뭐 1이나 어떤 좀 여유 있으신 분은 뭐 10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같이 살아봅시다. 네. 이상입니다. 나누는 삶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린 말씀은 이게 이제 제주도에 입국했다고 해서 오롯이 제주도만의 문제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죠. 예, 맞아요. 저희 나라에 이제 뭐 광역자치단체들도 많고 네. 또 중앙정부도 있으니까 그 제주도에서 다 모든 이제 수용하기 어렵다 하면
그건 너무 좀 야멸차죠. 예, 우리나라 아직 좀 이렇게 좀 인구가 밀집되어 있지 않는 곳도 많잖아요, 아직. 뭐 그런데 또 이주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해서 그러죠, 예. 강원도나 뭐 아니면 전라도, 충청도 이런데 항상 인구가 준다고 걱정하는 도시들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런 쪽으로 이렇게 정착을 잘 해서 현지인으로 잘 적응할 수 있게끔. 세계는 우리나라가 뭐 단일 민족이라 하지만 그런 식으로는 앞으로 세계화에서 살 수는 없거든요. 단일 민족이 아니라는 설도 많기는 한데. 뭐 그건 이제 차후의 문제고. 예, 근데 저희들이 이제 주장하는 건 뭐 이렇게 저희들이 단일 민족이고 이렇게 이런 이렇게 폐쇄적인 사회로 글로벌 사회에서는 이제 살 수가 없어요. 이제 모든 사회를 이제 개방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저희들하고 이제 모습이 틀린 외국인들도 많이 올 것이고 그걸 거부감을 갖거나 소부시하거나 배타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국제적으로 촌스러운 거죠. 국제적으로 촌스럽다기보다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스스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게 없다 이거죠. 국가적으로. 그렇죠. 예, 국익에 도움이 안 되면 결국 국민 개개인한테 이익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네.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메르켈 총리, 독일의 메르켈 총리하고 함께 난민 정책을 포함한 EU 개혁안을 앞서 말씀드린 그 정상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쪽 나라에서는 그쪽 나라대로 열심히 또 활동해야 되겠죠. 저희는 저희 나라 나름대로 또 방안을 세워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꼭 서구 열강이나 서구 선진국을 따라갈 필요는 없고요. 네. 어쨌든 간에 저희 나라는 이제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큰 대륙에 있는 나라처럼 행동할 수는 없죠.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이미지를 한층 더 쇄신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지으시죠. 다 했습니다. 예. 오랜만에 청취자들 이제 만났는데, 이거 본론 우리 주제 이 얘기 말고, 다른 얘기 하나, 안부 인사 하나 또 이렇게 간략하게 해주세요.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예. 진짜뉴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여름이니까 시원한 과일 많이 드세요. 예. 그리고 Y뉴스 외전이라고 검색하면 되나요? 유튜브에서? 네, Y뉴스 외전. 검색하면 됩니다. 예. 그냥 Y뉴스만 치셔도 됩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 책 읽어주는 여자, 이영주 기자가 새로 만들었는데, 그거 검색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Y뉴스나 Y뉴스 외전 이렇게 검색하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 진짜 뉴스 들어주시고, 이영주 기자의 Y뉴스 외전도 들어주시고, 그럼 고맙겠습니다. 자, 날씨가 이제 무더워지는데요. 다들 건강 주의하시고, 다음 주에 또 알찬 소식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고맙습니다.